차례는 이제 행정조사라는 작용이야. 행정조사라는 작용은 우리가 세무조사 또는 경찰관이 술 먹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음주 측정하잖아. 이런 걸 우리 행정조사라 그래. 그러니까 행정조사라는 건 앞으로 어떤 정책을 결정하거나 앞으로 어떤 행정작용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미리 수집하는 활동을 통틀어 행정조사라고 부르기로 한 거야. 응? 이거는 아까 공부한 행정강제처럼 당장 뭔가 의무를 이행 안 한다, 급박한 상황이 있다, 바로 강제력을 써가지고 필요한 상태를 당장 만들어내는 조치는 아니지. 앞으로 행할 어떤 행정조치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자료를 수집하는 거야. 응?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행정강제하고는 좀 다르다. 응? 그래서 우리가 행정조사의 의 동그라미 1번 쭉 읽어나가자. 행정조사란 장래 행정작용을 적정하게 수행하기에 필요한 자료 정보 등을 수집하는 활동을 행정조사라고 한다. 근데 두 번째 줄 읽어보니까 우리 행정조사에 대해서 규정해놓은 행정조사 기본법이라고 있는데 그 법에 따르면 행정조사는 행정기관이 정책 결정,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현장에 나와서 조사하고 문서 열람하고 시료 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보고서나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행정위원회에 출석하라고 이런 걸 요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 특별한 건 없어. 대충 의미 알겠지?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도 읽어보면 과거에는 행정조사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이제 대학에 다닐 때는 행정조사 작용이란 걸 행정법에서 따로 얘기를 안 했었어. 다 뭐랬냐면 아까 공부한 즉시강제라는 조치에 다 포함시켜서 논의를 해버렸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날에 와서 보면 즉시강제라는 조치는 당장 급박한 상황에서 당장 어떤 필요한 결과 상태를 강제로 만들어내는 조치인데 이거는 당장 뭔가 필요한 상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앞으로 행할 정책 결정 이런 걸 위해서 필요한 정보자료를 미리 수집하는 거니까 좀 다 성격이 다른 건데 이걸 즉시강제라고 다 묶어서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 이래서 이제 이후에 분리시켜서 논의하는 거야. 응? 그래서 그런 배경을 써놓은 거라 그냥 읽고 지나가세요. 자, 쌍가로 2번.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이거 중요한 항목입니다. 응? 자, 동그라미 1번. 이렇게 행정조사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강제로 하는 조사가 있고, 응? 예를 들어 음주 측정 강제조사야 아니야? 응? 강제인 건 상대방 따르라고 강요하는 거고 안 따르면 뭔가 불이익 주는 게 강제지. 응? 권력적인 조사. 음주 측정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응? 음주 측정 불응하면 반드시 면허 취소합니다. 측정 불응하면 행정상의 제재로서 면허 취소시키고 음주 측정 불응한 자 재판에 넘겨요. 그래갖고 형사재판에서 벌금, 응? 벌금형, 징역형 처벌도 합니다. 응? 그죠? 우리 저기 누구야? 장재원이라고 부산 지역의 국회의원 아들 래퍼 누군가. 걔 술 먹고 음주 측정 거부하고, 그지? 경찰관 음주 측정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머리로 치받고 해가지고 지금 구속돼 있잖아. 응? 그죠? 그 아버지 윤석열 무슨 본부장 사퇴하고 그 덕택에. 응? 그래서 자, 이거 안 따르면 제재 받습니다. 이런 게 강제적 조사지. 응? 강제 조사는 당연히 권력적 조치니까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조사할 수 있어요. 응?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것도 행정 조사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예전에는 몇 년에 한 번씩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나 이렇게 가정 방문해가지고 통계 작성한다고 하면서 뭔가 질문에 답해달라. 응? 그래서 무슨 머리 이렇게 어깨띠 두르고 이렇게 다니면서 방문해서 조사하는 그것도 알바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몇 년에 한 번씩 인구 통계 서비스 조사라고 옛날엔 그랬어요. 그런 것도 행정 목적의 조사야. 응? 그죠? 그런 조사는 상대방한테 강요하는 거 없습니다. 상대방이 동의를 해야 조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조사는 비강제적 조사. 임의 조사는 법률에 근거 없어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응?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알아두세요. 이따 또 나올 텐데
행정조사가 한 가지가 아니다. 강제로 하는 강제조사가 있고 임의조사가 있다. 응? 둘로 나눠진다는 걸 이해하고 2번을 읽고 지는 현행법상 행정조사에 관한 일반법으로 행정조사 기본법이 있다. 응? 동그라미 3번이 중요해. 우리 행정절차법 배운 지 얼마 안 됐지? 행정절차법에 5가지 작용하는 절차만 규정했지? 처분, 신고,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 확약에 관한 절차 없다. 행정계획 수립 확정하는 절차 없다. 응? 공법상 계약에 관한 절차 없다. 행정조사에 관한 절차도 없어. 그지? 그래서 행정절차법에는 행정조사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응? 다만 행정조사가 처분의 성질을 갖는다. 이 처분의 성질을 갖는 행정조사는 강제적 조사야. 권력적 조사는 처분의 성질을 가져. 그러면 논리야. 그 다음부터는 처분의 성질을 갖는 작용은 행정절차법이 정한 처분 절차를 적용받는 게 맞다고 할 것이다. 이거 논리지, 논리. 응? 그렇지? 그 논리만 알면 되지. 다만 조사가 짧은 시간에 끝나면 뭐 긴급하거나 짧은 시간에 끝나버린다면 이거는 뭐 행정절차법에 예외에 해당하는 것이 꽤 많을 거다. 응? 뭐 이렇게까지 이어질 수 있지. 별건 없고. 자, 동그라미 3번은 2줄. 행정절차법은 행정조사에 관해 규정이 없다는 사실. 하지만 행정조사가 처분의 성질을 갖는다면 행정절차법상의 처분 절차를 적용받게 된다. 원칙적으로. 응? 거기까지만 중시입니다. 그 다음에 쌍가로서 뭐 행정조사의 한계. 행정조사, 강제조사는 법률에 근거 있어야 되고 법이 정한 거 위반하면 안 되겠지? 비강제적 조사는 법에 근거도 없어도 할 수는 있지만 법에 어긋나는 작용은 있을 수 없지. 우리가 법률 우위 원칙을 적용받지 않는 행정작용은 없잖아. 법에 위반되지 말아야 되고 꼭 성문의 법뿐만 아니라 비례원칙 등 일반 원칙 지켜야 될 것이고, 그지? 뭐 그건 당연한 거다. 여기서 중요한 논점은 동그라미 2번. 영장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응? 행정조사하기 위해서 뭐 하지? 응? 사람에게 언제까지 행정연에 출석해라 하고 요구도 하고 또 뭐 사무실이나 영업소 들어가서 물건이나 장부도 검사하고, 그치? 우리 뭐 원산지 속여 파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음식점 가서 냉장고 열어보고 이거 수입고기 파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조사할 수도 있잖아. 그럼 다 행정 목적의 조사지. 여름만 되면 뭐 또 하지? 이게 뭐 식중독균이 얼마나 들어있나 뭐 이게 음식들 이렇게 업소마다 하나씩 뭐 이렇게 요새는 돈 주고 사가지고 검사, 응? 이런 것도 하고, 그치? 이게 다 행정 목적의 조사지. 응? 자, 행정 목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집이나 영업소나 사무실에 들어가려고 한다. 그래서 장부 검사를 하려고 한다. 그치? 물건. 이거 판사로부터 영장 받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을 읽어보면 뭐야? 영장주의가 적용되냐 안 되냐? 그러니까 논란이 있다. 그죠? 그런데 판례에 따르면 결론. 판례는 행정조사에는 원칙적으로 영장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거로 봅니다. 결론 위에. 다음 페이지 위에. 판례에 의하면 행정조사는 원칙적으로 영장 요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나타나는 판례야. 이게 뭐라고 써 있어? 이거 그대로. 우편물 통관 검사 절차. 응? 예를 들어 공항 같은 데서, 그지? 응? 아까 점심 먹으면서 뉴스 보니까 이제 내일 모레부터인가 11월 1일부터, 그지? 뭐 위드 코로나. 벌써부터 뭐야? 여행객이 엄청 늘어났는데 공항에 이제 엄청 몰릴 것 같아, 그지? 응? 응. 그래서 뭐 공항이 이제 뭐 열심히 뭐 이렇게 이제 많이 여행객이 몰릴 걸 대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걸 뉴스로 보도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여전히 뭐야? 코로나 검사 뭐 이렇게 음성이라고 뭐 확진된 뭐 서류 갖고 와야 뭐 빨리빨리 통과시키고 하잖아. 그래갖고 이제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이 고객들의 무슨 크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튼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 뭐 이러면서 뉴스에 나오더라고. 어쨌든 자, 이제 여행객이 폭발할 텐데, 그러면 공항 같은 데서 이제 뭐 여행객이 들어오는, 응? 갖고 들어오는 가방 이런 거 조사하거나, 그지? 또는 뭐 우편물 보냈을 때 거기에 마약 들었나, 응? 뭐 이런 거 검사하잖아. 그게 통관 검사라는 거야. 응? 수입 금지된 거 뭐 이런 걸 들어오는 건 아닌가? 응? 여러분 우리나라에
나는 이제 낚시를 좋아하는데 이 붕어 낚시하는 거 즐겨하고 있는데 이 우리나라 하천에 이 외래종 들어와서 난리치는 것들 있지. 뭐 베스라고 하는 물고기, 그다음에 뭐 얼람붕어라는 블루길이라고 하는 거 있어. 이거 뭐 세상 천지에도 엄청 많아. 그게 우리나라 토종 그 물고기들 거의 다 잡아먹는다더라고. 예전에 황소개구리 그런 거. 누구지? 베스라는 물고기, 나도 뭐 들은 얘기인데, 베스라는 물고기 그거 완전 육식성이야. 그래갖고 우리나라 토종 물고기 다 잡아먹어. 그러니까 아주 하천을 완전 점령하는데, 그게 한번 퍼지면. 근데 그것도 옛날에 이 전두환 부인 이순자 씨가 또 뭐 이렇게 들어온 거래. 그거 키워서 뭐 그거를 생선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뭐 식문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하여튼 그래서 난리가 났어. 그지 같아졌어. 전 하천이다. 하천 호수가 베스 천지로 되고. 응? 근데 이렇게 이제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와서 느끼는 거지. 이제 그런 외래종 함부로 들어오면 국내 토종 생태계를 완전히 다 망쳐버린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들어오구나. 그지? 이런 거 다 검사한다고. 그죠? 그래서 우편물 통관 검사. 거기서 개봉하고 시료 채취하고 성분 분석 등 하는 검사는 일단 두 번째 줄. 뭐래? 행정조사래. 행정 목적으로 하는 행정조사. 두 번째 수사기관이 하는 압수, 응? 수색 이런 거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래. 따라서 어떻대? 압수수색 영장 없이 해도 되는 거래. 응? 그런 거 했더라도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 응? 잘 나옵니다. 행정조사 문제라면 아주 단골로 등장하는 판결문이야. 판례야. 응? 논리는 뭐야? 우편물 통과검사 이렇게 쭉 나오면 성격은 행정조사. 응? 수사기관이 하는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다. 행정 목적으로 하는 행정조사. 그래서 결론은 압수수색 영장, 판사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지 않고 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어도 위법이 아니다. 응? 그거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5번 동그라미 4번 아까 한 얘기, 3번은 한 얘기니까 동그라미 6번으로 갑시다. 5번 갑시다. 5번. 자, 예를 들어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것도 있지? 요새도 보면은 코로나19인데 이제 내일 모레부터 풀리지만 이게 밤 10시 넘어서도 영업하고 있나. 그지? 그런 거 공무원들이 밤에 조사하러 다니지 않아. 그지? 적발되면 영업정지시키고, 응? 과태료 부과하고, 그지? 그거 다 행정조사. 그러면, 저기는 어떨까? 나이트클럽에는 19세 미만 청소년 출입 금지 구역이야. 법으로. 응? 그럼 나이트클럽에 청소년 출입시켜서 영업하고 있는지 알아보려면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단속 공무원이 딱 신분증 보여주면서 단속 나왔다. 응? 조사 나왔다.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거 어깨 막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못 들어간다 하고 출입문 앞에 막아서, 응? 말하면 조사를 방해하는 거지. 거부. 그러면 이거 조사 나간 공무원들이 그걸 강제로 말하면 진압하고 조사를 강행해도 되느냐? 응? 조사할 수 있는 권한 속에 그것도 당연히 들어가 있느냐? 조사를 거부에 방해하는 데에 대해서 강제로 진압할 권한까지 들어가 있다고 보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본다. 응? 대부분의 법은 상대방 측에서 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방해하면 공무원들이 돌아와서 불이익 조치를 하도록 돼 있어요. 영업 정지를 시키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렇게 돌아와서 불이익 조치를 하게 돼 있지, 그 자리에서 바로 강제로 진압하고 조사를 강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안 두고 있어. 그런 점에 비춰보면 이거는 바로 강제 진압해서 조사할 권한까지는 안 주고 있다. 물론 법에 조사를 그렇게 강제로 실력을 행사해서 강제로 진압하고 조사를 강행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어떻게 돼? 그거는 법이 그렇게 허용하고 있다면 가능한 일이지. 응?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고기 파는 고깃집을 갔어. 그지? 그래서 거기는 뭐라고 써놨느냐? 자기네는 국산 한우만 판다. 응? 한우만 팔지 외국산은 절대로 안 판다. 응? 실제로 늘 얘기하지만 옛날에 무슨 고발 프로그램이 있었어. 거기에 보니까 어떤 음식점인데 엄청 소고기집인데 장사가 엄청 잘 돼. 근데 거기 뭐라고 써놨냐? 플랜카드로 가게 앞에 크게 붙여놨어.
우리는 절대 100% 한우만 판다. 응? 수입산 소고기는 절대 안 판다. 만약에 수입산 소고기를 판 것으로 이게 인적 밝혀지면 1억 원을 배상한다. 뭐 이런 식이야. 이렇게 걸어놓고 장사를 해. 그래갖고 이 TV 저기서 몰래 들어갔어. 이 신분 안 밝히고 들어가서 고기를 주문. 응? 해서 먹으면서 이제 한 덩어리 싹 밑에서 이제 빼가지고 갖고 와서 분석을 했어. 그랬더니 뭐야? 아니 한우 아니야. 수입 소고기야. 그래갖고 가서 음식점 사장한테 가가지고 아니 이거 수입 소고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는 절대 아니래. 막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신문 밝히고 뭐 하니까 인정. 결국은 인정. 수입산 소고기 한번 봐달라고 막 쳤죠. 그래 믿을 수가 있어야지 진짜. 응? 근데 어쨌든 내가 예를 든 건 그래서 음식점에 저 외국산 저 한우 아닌 걸 파는지 외국 원산지를 속여 파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냉장고가 문이 잠겼어. 응? 자물쇠는 냉장고 문을 좀 열어라. 안 열어. 그럼 예를 들어서 조사나간 공무원이 그 냉장고 자물통을 막 강제로 부수고 열고 조사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와 유사하지. 법에서 그걸 하도록 돼 있으면 할 수 있지만 그거는 법에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없는 한 그렇게까지 강제로는 못한다 이렇게 본다는 거야. 응? 그게 동그라미 5번 얘기야. 응? 그래서 결론은 뭐야? 학설 견해는 갈리지만 다수 학자들의 견해는 조사하는 권한 속에는 이렇게 실력을 행사해서 조사를 강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는 한 조사를 실력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고 본다. 응? 그게 하나 결론. 그 다음에 쌍가로 4번에 제목이 중요한데 행정조사의 하자와 행정의 효력. 그지? 자 여러분들 이제 이거지. 그러니까 위법하게 조사를 해서 얻은 자료, 위법한 행정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 이걸 가지고 불이익 조치할 수 있느냐 이거야. 응? 그럼 조금 아까 예를 들어서 이건 어때? 고깃집에 냉장고 자물통으로 잠겨 있는데 이거 열어라 했는데 안 열었어. 응? 그럼 법에서 그걸 강제로 열게 허용하는 규정 없는데 공무원들이 막 망치로 자물통을 부수고 냉장고를 열었더니 수입산 소고기 왕창 있더라. 그지? 그러면서 한우로 소급해요. 그러면 이건 분명히 한우만 판다 그러고 원산지 속여 판 게 분명해. 그지? 그런데 그럼 그걸 근거로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했다. 그럼 그 적법이냐 이거지. 그러면 이거는 법에 그렇게 자물통 부수고 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없는 한 위법하게 한 조사야. 위법하게 한 조사인데 자료는 정확하게 자료를 얻었어. 그 자료를 바탕으로 영업정지 허가 취소하면 이거 위법으로 볼 수 있느냐 적법이냐 이거지. 응? 그런데 이거를 어떤 논리를 적용하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형사 영역인데 형사소송 영역에서 형사상 영역에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게 돼 있죠. 응? 그래서 누군가를 고문하고 막 해가지고 강요해가지고 고문해서 자백을 받았어. 그지? 근데 그 자백은 진짜야. 자기가 범죄 저질렀다는 게 진짜라 하더라도 고문에 의해서 자백을 받은 거다. 그거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응? 그런 걸 뭐라 하냐면 이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이제 무슨 말로 표현하면 독수독과론이라는 말로 표현해. 독이 있는 나무에서 열린 열매는 역시 독이 들어있다. 이런 논리거든. 그 형사소송법의 영역에서 형사소송법의 영역에서 중요한 그 논리입니다. 응? 그 논리를 여기도 적용하는 거야. 그래서 위법한 행정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국민한테 영업정지 허가 취소 이렇게 불이익 조치한 거 역시 위법이 된다. 응?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말이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된다. 근데 학설은 이렇게 됐다. 그죠? 그러면 마지막 5째 줄 끝에 판례는 하자 있는 즉 위법한 행정조사를 바탕으로 행해진 행정처분 역시 위법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응? 그래서 거기에 판례가 몇 개 나옵니다. 몇 개 나오는데
2번 판례, 응? 뭐라고 돼 있어? 밑줄 친 게. 응? 위법한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그를 기초로 이루어진 세금부과처분 역시 위법이다. 응? 3번도 마찬가지야. 그지? 응? 3번도 4번도. 그죠? 2, 3, 4 다 같은 얘기 하는 거라 하나만 정확히 알면 되는 거야. 하나가 뭐라고? 4번 읽어봐. 세무조사에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 응? 그럼 위법한 세무조사라는 얘기잖아. 위법한 세무조사에 의해서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세금 부과한 거 역시 위법이다. 응? 다 같은 논리지?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 돼. 또 똑같은 얘기야. 5번을 보면 자 5번 판례 짐수. 여러분들 자 우리가 음주 측정을 하고 음주운전했다고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 시킨단 말이야. 근데 이런 일이 있었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교통사고를 낸 거야. 응?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냈는데 가해자가 운전자가 의식불명이야. 지금 병원에 실려가 있어. 응? 근데 이 사람 틀림없이 음주운전한 것처럼 가수로 의심이 돼. 술 냄새도 나. 응? 나는데 이거 뭐 해야 돼? 측정을 해야 된다 그래. 근데 음주 측정을 원래 호흡 측정하는 거야. 음주 측정기로 불라 그래갖고. 응? 근데 안 부른 걸 어떻게 강제할 수도 없잖아. 대신할 수도 없는 거지. 그치? 근데 호흡 측정으로 측정을 못 해. 그럴 때 이제 방법이 뭐가 있어? 피 뽑아서 측정하는 게 있어. 그런데 혈액 측정하는 거는 본인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도로교통법에 보면 혈액으로 음주 측정하는 건 일단 호흡 측정을 해. 그런데 수치가 나왔어. 그럼 운전자가 이거에 승복을 못 하겠대. 자기 술을 뭐 요만큼 먹었는데 수치가 그만큼 나올 리가 없다. 응? 뭐 하면서 이게 승복을 못 해. 그러면 이제 경찰관이 이 호흡 측정에 승복을 못 하면 혈액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알려주고 그 운전자가 동의하면 이제 같이 병원 가서 피 뽑아서 이제 측정할 수 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음주 측정은 호흡 측정으로 하는 거고 원래가. 근데 운전자가 동의할 때 한해 혈액 측정하는 거예요. 응? 그런데 지금 운전자가 어떤 상태야? 응? 교통사고 내고 의식불명으로 병원에 지금 누워 있는 상태야. 호흡 측정 못 해. 혈액 측정하는데 동의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 그치? 그런데 이거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 병원에 누워있는 그 운전자? 시간 지나면 다 술 기운, 알코올기 다 없어질 거 아니야. 몸에서 분해돼서. 그럼 빨리 이거 측정해서 그 증거를 남겨놔야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경찰관이 그냥 의사한테 얘기해가지고 그냥 바로 피 뽑은 거야. 그래갖고 이제 피 뽑아서 혈액 측정했더니 수치가 음주치가 높게 나온 거야. 그래갖고 그걸 바탕으로 경찰관이 어떻게 했대? 경찰이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를 시켰대. 그랬더니 그 소송이 들어온 거야. 이거 위법하다. 응? 혈액 측정은 운전자 동의를 얻고 하게 돼 있는데 동의를 얻지도 않았고. 응? 그런데 설령 지금 이것처럼 음주운전자로 의심되는 자가 지금 병원에 의식 잃고 누워 있다. 그런데 증거는 수집해야 되고 이런 급박할 때는 일단은 어떻게 돼? 그 영장 없이 판사로부터 영장 받지 않고 측정을 할 수 있더라도 48시간 이내에 뭐 해야 돼? 법원에 나중이라도 사후에 영장을 신청해서 그를 이제 발부받았어야만 이게 이제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데 그것도 없다는 거지. 그것도 안 한 이상은 이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야. 그러니까 이걸로 형사처벌도 못하고 이걸로 면허정지, 면허취소 처분 같은 행정처분도 못하는 거야.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다. 그래서 면허취소, 면허정지 처분은 역시 위법이다. 이렇게 결론 나온 게 된 겁니다. 응? 그래서 문장이 이제 길지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응? 그래서 밑에 네 줄이 그 핵심 결론이지.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운전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냐고. 또한 아무리 급하면 일단 동의 없이도 측정을 할 수 있다 쳐도, 피 뽑아서 측정할 수 있다 쳐도 그거는 사후라도 법원으로부터 사후 영장이라도 받았어야 되는 거다. 그러면서 법원의 영장도 없이 체열 조사란 결과를 근거로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시킨 조치는 위법한 증거를 기초로 한 거라서
위법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 냈죠? 네, 한번 관심 있으면 읽어보세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야? 응? 위법하게 행정조사를 해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한 행정처분 역시 위법이 된다. 이겁니다. 자, 행정조사와 구제는 굳이 내가 따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행정조사도 위법한 조사가 있고 적법한 조사가 있을 수 있지. 적법한 조사로 상대방 피해 보수면 무슨 제도? 손실보상. 응? 위법한 조사로 피해 입었다? 그럼 상대방은 행정소송으로 싸울 수도 있고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받을 수도 있고, 또 위법한 조사는 위법한 공무수행이니까 상대방이 조사에 거부하고 저항해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안 된다. 정당방위로 인정된다. 아까 일시강제 한 얘기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라 굳이 따라할 필요는 없고. 자, 대신에 오른쪽 페이지에 판례가 나와 있는데 판례 1번이 시험에 엄청 잘 나옵니다. 1번의 핵심이 뭐겠어요? 응? 셋째 줄에 있는 세무조사 결정이야. 응? 자, 여기는 세무조사 결정이지. 근데 별말 안 해도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세무조사하는 행위 있잖아. 세무조사. 세무조사는 당연히 강제적 조사입니다. 응? 세무조사는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인 겁니다. 틀림없이. 응? 근데 세무조사를 하는 행위, 조사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세무조사를 하기로 결정만 내린 거. A라는 기업체, A라는 사람을 세무조사하기로 결정한 행위 그 자체도 처분이래. 그래서 읽어봐. 자, 셋째 줄 세무조사 결정. 뭐래? 어떤 사람을 세무조사하기로 결정하는 행위는 납세 의무자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행사로서 처분이라는 겁니다. 항고송 대상이 된다. 아주 잘 나옵니다, 시험에. 그럼 왜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친대? 첫째 줄여보니까, 첫째, 그때 세무조사 결정이 있으면 납세 의무자는 세무공무원에 의한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고 검사를 받아들여야 되는 법적 의무가 법에 의해서 부여되어 있대요. 그런 의무가 생기니까 처분이라고 봐야 된다. 1번 매우 중요하게 여기 있어요. 자, 1번을 매우 중요하고 2번은 나는 열심히 썼는데 아직까지 시험에 쓰인 적은 없어. 앞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써놓을 거야, 책에. 폐기물 관련 사업장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감사하는 건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권력적 사실행위다. 공권력 행사니까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청구 대상이 된다. 이런 취지의 헌재 결정입니다. 자, 시험은 이제까지 세무조사 결정 1번만 드립다 나왔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행정조사에 관한 기본적인 법으로 행정조사 기본법이 있다 그랬지? 그 행정조사 기본법이 시험에 드립다 나옵니다. 행정조사 기본법의 내용, 총칙 부분, 용어 정의. 자, 뭐 행정조사의 정의는 아까도 읽었고 넘어가고, 행정조사법에서 말하는 행정기관이란 두 번째 항목. 행정기관이란 뭐야? 우리 행정조직에 속한 기관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항상 행정기관은, 법에서 말하는 행정기관은 행정조직에 속한 기관만이 아니라 민간이라도 행정 권한을 부여받아 수행하는 민간인, 공무수탁 사인도 다 포함하는 거지. 항상 그거 들어가. 그래서 행정기관에는 뭐야? 첫째 끝에 그 행정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단체, 개인도 다 포함합니다. 자, 그거 외에는 뭐 나온 적이 없고. 자, 적용 범위 1번 중요합니다. 1번 중요한 게 아니라 1번은 이제 행정조사하는 작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행정조사 기본법에 따른다. 즉 행정조사 기본법이 행정조사에 관한 일반적인 법이라는 겁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다 이 법에 따라 한다. 그걸 나타낸 거죠. 그러면서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해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 적용 안 한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박스 있지? 이 박스에 몇 가지 나왔어? 7가지 나왔죠? 이 7가지 항목은 행정조사 기본법을 원칙적으로 적용 안 받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박스 안에. 그렇다고 해서
이 7가지가 행정조사 기본법을 전부 적용 안 받는 거냐? 그건 아니래. 행정조사 기본법 중에 3가지 조항은 적용받는데 또, 응? 제3조 제4조 행정조사할 때 지켜야 될 기본 원칙에 관한 제4조,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에 관한 제5조, 또 정보통신 수단을 통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제28조, 이렇게 3개 조항은 적용을 한대요. 3개 조항 빼고 나머지는 행정기본법의 조사기본법의 나머지 규정들은 적용 안 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오면 맞아? 예를 들어서 4호에 보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맞아? 틀렸지. 전면적으로 때문에 틀린 거야. 그치? 3개 조항은 적용되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전면적으로는 아니고 원칙적으로 적용 안 한다. 3개 조항 빼고는 3개 조항만은 적용한다. 그래서 그 박스 안에 그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인데 그 중에서 중요한 거 4번, 5번, 6번입니다. 응? 4호 즉 근로감독관의 직무. 근로감독관이 누구야? 예전에 드라마도 근로감독관 나오는 드라마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제 우리 고용노동부 산하에서 뭐 회사에서 억울하게 해고당한 거 이런 사람들 가서 신청하면 거기서 조사해보고 이거는 위법한 해고다, 응? 불법 해고다 그러면 이제 구제 판정해주고 복직시켜주고 막 이런 그런 권한을 행사하는 공무원이 근로감독관이에요. 응? 근로감독관은 수사권도 있어요. 응?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조사하는 게 이제 수사권도 있어서 조사한 뒤에 이거 이 불법 해고고 기업에서 위법한 일을 했다 그러면 사업자를 고발하고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응? 자, 그래서 그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따로 뭐 정해놨다든지 이렇게 따로 조사하는 절차를 따로 정해놔서 이 법을 원칙적으로 적용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죠? 또 뭐 있어? 조세, 형사, 행위형, 보완처분에 관한 이것도 시험 나오고 6번째 근로감독기관이 금융감독기관이 조사, 감독, 검사하는 거에 관한 사항도 따로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따로 법이 정한 조사 절차 따로 정해놨으니까 그쪽 법에 따르도록 하는 겁니다. 응? 그래서 3가지가 시험에 이제까지 주로 나왔어요. 적용 안 하는 거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 대상, 나머지는 잘 안 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3번 기본 원칙 나왔지? 기본 원칙 이거 곧잘 나오긴 합니다. 행정조사 기본 원칙. 근데 너무 쉬워서 자 1번 그냥 읽고 봐야 돼. 자 1번은 뭐야? 비례 원칙이지. 조사 목적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 범위 안에서 해라. 응? 그리고 조사권 남용하면 안 된다. 응? 원래 세무조사는 세금을 부과 징수하는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근데 이게 정당하지 못한 목적. 예를 들면 이게 정권에 반대를 많이 한다. 뭐 비협조적이다. 그래가지고 좀 혼내줘야지, 손봐줘야지. 이런 목적으로 하는 거 이거 법이 허용하는 정당한 세무조사의 목적 아니에요. 이게 이런 부당한 목적으로 조사권을 남용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얻은 자료 바탕으로 세금 부과한 거로 인정이 된다면 위법한 세금보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지. 자, 2번. 조사 목적에 맞게 조사 대상자를 먼저 선정하고 조사해라. 이렇게 돼 있지? 자, 읽고 지나갑니다. 3번이 중요합니다. 3번 뭐라고 돼 있어?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동조사를 행정기관이끼리 공동으로 조사를 하래요. 응? 3번 중요해. 공동으로 조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중복해서 조사하면 어떻게 돼? 국민에게 중복 조사를 받으니까 국민에게 불편이 더 크겠죠? 그걸 방지하라는 거죠. 또 사항 중요합니다. 조사하는데 목적, 중점은 어디에 두래? 위반행위 적발하고 처벌하는 데 중점을 두지 말고 법 위반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래요. 조사하는 목적에. 요거 잘 나온 편. 그래서 3, 4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5, 6은 그냥 읽고 지나가요. 5번은 어떻게 돼요? 함부로 조사 대상자나 조사한 내용을 함부로 공표하거나 비밀 누설하면 안 된다. 다른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나? 또 5와 6항은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고 다른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조사기관, 행정기관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법률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빼고는 함부로 다른 기관에 제공하거나 원래의 목적 이용도로 이용하면 안 된다. 당연하잖아. 그러니까 뭐 별건 없고, 여기서 시험에 유의할 거는 3, 4에다 포인트를 둔대. 시험에 급잘 나오는 부분, 오른쪽 가면 행정조사는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느냐? 중요 부분이에요. 자, 동그라미 1항이 아주 중요합니다. 1항. 자, 밑줄 치세요.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여기서 법령 등은 다른 법에서, 예를 들면 아까 세금 관련 법에서 세무조사를 하도록 규정이 있을 때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행정기본법에 의해서만 행정조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법령 등에서 조사하도록 규정이 있는 경우에 안에 조사할 수 있다. 이 첫째 줄에 있는 법령 등은 행정조사기본법 말고 다른 법령에서 행정조사를 하도록 규정이 있을 때 조사할 수 있다. 따라서 넷째 줄 먼저 봐. 화살표. 시험에 나왔던 건데, 행정조사기본법은 행정조사 실시를 위한 일반적인 근거가 되는 규범이지만 행정기관은 다른 법령 등에서 따로 조사를 규정하고 있어야만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거야. 그 조사를 실시하되 행정기본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 방법 지켜가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거야. 따라서 다른 법령에서 행정조사에 대해서 근거 규정을 안 하고 있다면 행정조사기본법의 근거에서 조사를 실시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다시 위로 올라가면 행정조사기본법은 제5조에서 뭐라고? 다른 법령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 하나여 조사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이 있어요. 단 두째 줄에 다만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서 실시하는 조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뭔 뜻입니까? 법령에 규정이 없어도 조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발적으로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조사는 법에 규정이 있어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법에 규정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판례 보면 그 얘기입니다. 밑에만 두 줄 봐.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서 하는 조사는 개별 법령에 조사하도록 규정이 있어도 할 수 있고 규정이 없어도 동의 얻어서 하면 되잖아. 규정이 있건 없건 자발적인 협조를 얻는 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서 하는 조사가 아니라면 다른 법령에 조사에 관해서 규정이 있어야만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법령 법조가 있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슬렁슬렁 해도 돼. 자, 쌍가루 2번 조사계획의 수립 및 조사된. 자, 방가루 1번 연도별 조사계획 운영계획 수립 제출 나오는데 첫째 줄 중요합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자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 1년치 행정조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누구한테 제출해야 되는지가 포인트입니다. 누구한테 제출해야 되죠? 국무조정실장. 이게 중요합니다. 국무조정실장이라고 많이 들어보진 않았죠? 국무조정실장이라는 사람이 바로 국무총리 바로 밑에서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국무총리 산하에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합니다. 꼭 알아두고요. 그 다음 방가로 2번 간단히. 자, 거기 보면 행정조사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조사하래요? 수시로 조사하래요? 그것만 알아두세요. 행정조사는 첫째 끝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정기조사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수시조사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수시조사하는 사유는 한 5가지 요럴 때만 수시조사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사유는 꼭 외우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 법률에서 하라고 규정이 있는 경우 또 법 위반에 대해서 뭔가 혐의가 있다든지 다른 기관으로부터 위반에 관한 혐의를 통보받았다든지 또는 법 위반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왔거나 민원이 접수돼 이럴 때 한해 수시조사. 자, 정기조사 원칙, 수시조사 예외. 예외 사유는 한 5가지 있다. 이 정도로 알고 그 다음에
조사 대상자 선정 동그라미 1번. 행정기관장은 아까 원칙에 뭐라고 돼 있어?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 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사 대상자를 먼저 선정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자, 동그라미 1번. 행정기관장은 조사 목적, 또 조사 대상자가 법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또 조사 대상자의 규모와 업종 등을 고려해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조사 대상자를 선정해야 된다. 뭐 별건 없죠? 응? 그런데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항이 중요합니다. 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어떻게 돼? 어떤 기준으로 조사 대상자를 선정했길래 내가 조사 대상자에 포함됐냐? 그 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을 보여달라. 열람 신청할 수 있어요. 응? 그래서 동그라미야. 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 기준에 대한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응? 열람 신청권이 보장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 그럼 열람 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장은 어떻게 해야 돼? 응? 응? 원칙적으로 세체출 열람하게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이야. 단 열람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죠? 첫째 보니까 열람시켜주면 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지장을 초래한다든지, 그지? 아니면 누군가가 신고를 해왔어. 응? 그래서 조사를 하는 건데 그를 열람시켜주면 신고한 사람의 인적사항이 노출이 된다든지, 그래서 신고한 자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던 요럴 때를 빼고는 원칙적으로 열람하게 해줘야 된대. 응? 그럼 정리하면 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행정기관의 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 열람 신청권이 있고, 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장은 원칙적으로 열람하게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이다. 다만 내부 고발자나 하여튼 신고한 자를 보호하기 필요가 있다든지, 조사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런 경우에 한해 열람을 거부할 수 있는 거고, 그지? 자, 그 다음에 쌍가루 3번 제목. 그러면 행정기관이 행정조사하는 방법. 자, 일단 제목 옆에 조사를 거부 방해한다고 행정기관이 직접 물리력을 써서 실력으로 조사 강행하도록 하는 방법은 행정조사기본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그 얘기. 국민의 신체재산에 대해 실력 행사를 해서 조사 강행하도록 한 그거는 없어요. 어떤 방법이냐? 여기는 딱 제목으로 봐. 첫째, 조사 대상자에게 행정기관에 출석해서 진술하라고 요구하는 방법. 제목만. 내용은 안 내. 그 다음에 방가로 2번 또 뭐 할 수 있어? 보고서나 자료를 제출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방법. 제목만 공부합니다. 또 어떤 방법이 허용되고 있어? 현장에 나가서 공무원이 조사하는 거. 현장 조사. 그 다음에 오른쪽 가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할 때 시료 채취도 규정하고 있고, 또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면서 증거 자료 같은 거 영치할 수 있도록 자료 등의 영치에 대해서 규정이 있고, 요 정도. 자, 그렇다면 이 중에 내용을 좀 볼 거, 현장 조사에 대해서 봐야 됩니다. 자, 현장 조사는 시간에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밤에는 하지 말래요, 원칙이. 즉 동그라미 2항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 해가 뜨기 전, 해가 진 뒤에는 하면 안 된다. 원칙. 그치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나이트클럽에 청소년 출입시켜서 영업하고 있는지 알아보려면 언제 가야 돼? 밤에 가야 되잖아, 영업시간에. 할 수 없어. 영업시간이 밤인 업소에는 야간에 가서 조사해야지. 그래서 원칙은 야간에 조사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자, 박스 안에 3가지 사유에 해당되면 야간에도 조사할 수 있대요. 그럼 야간에 조사할 수 있는 경우가 첫째, 동의하는 경우. 1번, 조사 대상자가 야간에 조사하는 걸 동의했을 때, 그지? 동의. 두 번째는 뭐야? 업무 시간이 야간인 업소야. 업무 시간인 야간인 경우. 세 번째는 야간에 가서 조사 안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 달성 불가능. 요럴 때는 예외적으로 야간에 조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여기 알아두고. 그 다음에 사망은 눈을 그어. 모든 행정조치는 당연히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를 휴대하고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방한테 뭐가 있어? 정하지 말고 공무집행에 협조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거지. 만약에 이 권한이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 안 하고 조사를 놨다? 그럼 네가 뭔데 와서 조사해? 거부 방해해도 아무 문제가 안 생깁니다.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거의 다 이렇게 이제
현장에 나와서 조사하는 공무원에게는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휴대하고 제시해야 될 의무가 대개 정해져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라 지나가세요. 그 다음에 시료 채취는 아까 같은 원산지 속여 파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뭔가 그 중에 일부분을 갖고 와서 이제 검사를 하기 위해서 갖고 오는 거죠. 그 시료 채취에 관해서는 1번 이거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도로 해라. 이거 너무 당연하잖아, 그지? 2항 손실보상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읽어보니까 시료 채취로 인해 손실을 입혔을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손실보상해줘야 된다 규정이 있습니다. 보상 의무 규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료 등의 영치, 증거 자료 등, 그러니까 장부라든지, 그지? 어떤 물건이나 이런 걸 갖고 와서 보관하는 게 행정기관이 보관하는 걸 영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1항은 조사원이 조사하는 공무원이 현장 조사 중에 증거가 될 자료, 서류, 물건 등을 영치하는 때는 조사 대상자나 그 대리인을 입회시켜야 됩니다. 그 밑줄 조사 대상자나 대리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자, 그리고 2번이 시험에 나왔었는데, 자, 만약에 이 서류나 장부, 물건을 영치하면, 강제로 이제 갖고 와서 보관하면 업자가 뭘 못해? 생활이나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될 때는 원칙적으로 뭐 할 수 있어? 그 강제로 갖고 와서 보관한 것 대신에 사진을 찍는다든지, 그지? 이런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돼 있죠. 하지만 이거 그대로 놓아놓고 사진만 찍어갖고 오면 증거인멸을 한다든지, 그지? 이런 우려가 있을 때는 또 그때는 사진이나 복사하고 이런 방법 하지 말라는 거야, 그죠?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 공동조사. 공동조사는 1번 쭉 읽어봐. 예를 들면 시청 내에 A 부서, B 부서가 똑같은 사람에서 똑같은 대상 조사한다? 중복 조사하지 말라며. 그러니까 공동으로 조사하라고 돼 있는 거죠. 또 시청의 어느 부서하고 구청의 어느 부서가 또 똑같은 대상에 동일한 조사를 한다? 중복된 조사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1항 읽어봐. 행정기관장은 해당 기관 내 둘 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에 대해서 동일한 대상자에게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서로 다른 행정기관이지만 동일한 대상자에 대해서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밑줄 쳐주세요. 공동조사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할 수 있다야? 아니죠. 하여야 한다야. 공동조사 의무사항입니다. 하여야 한다. 그 말에 포인트를 줘. 공동조사 하여야 한다. 자, 2항은 읽고 지나가세요. 행정조사한다고 미리 통지를 받은 대상자는 행정기관장에게 공동으로 조사해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다. 읽고 지나가고. 자, 넘어가세요. 1항만 잘 보세요. 1항이 주로 포인트. 뒤로 갑니다. 중복조사 제한. 그래서 여기도 문장 읽어보세요. 자, 우리 아까 정기조사가 원칙인데, 정기조사를 하든 수시조사를 하든 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장은 조사를 마쳤는데 특별한 것도 없는데 또 동일한 사안에서 동일한 대상자 재조사, 이게 재조사가 중복한 조사지 중복적인 조사 하지 말라고 돼 있는 거예요. 원칙. 근데 예외가 있어요. 이미 조사 한번 했는데 또 다시 중복된 조사를 할 수 있는, 재조사를 할 수 있는 사유가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셋째 줄, 위법이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죠. 조사를 마친 후 위법이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는 이미 조사 마친 자에 대해서 다시 재조사, 중복조사 허용하고 있어요. 그 경우에 한해서만. 여기 7항 중요. 그 다음에 8항은 별건 없고 정보통신수단을 통한 조사 가능하게 되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아까 서류나 자료 제출하라고 할 때 상대방 국민 뭐 할 수 있어? 메일로 자료 보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별건 없고 읽고 지나가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조사 계획을 짜서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사를 할 때는 방가로 2번 내려갑니다. 사전 통지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조사의 사전 통지 부분 중요해요. 자, 원칙. 조사를 실시하려고 하는 행정기관장은 원칙적으로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일정한 사항 기재한 사전 통지서를 서면으로 미리 보내야 됩니다. 응? 그래서 숫자가 중요해요. 며칠 전까지 보내야 되느냐요?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보내야 됩니다. 응? 그것도 서면으로 보내는 거죠? 문서로. 응?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조사 대상. 두 번째 끝에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됩니다. 응? 이게 내 원칙. 그런데 또 생각을 해봐. 아니, 자, 나이트클럽에 청소년 출입시켜서 영업하고 있는지 알아볼 예정이다. 7일 전에 미리 조사하겠다고 통지? 그러면 가봐야 뭐 청소년은 하나도 없겠네? 응? 조사 목적 달성 미리 통지하면 불가능하겠죠? 응? 고기 파는 업소에 대해서 원산지 속여 파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미리 통지? 그날 조사하는 날 가면 응? 원산지 속여 파는 거 하나도 없겠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조사한다고 사전에 통지를 하고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여기 박스 안에 뭐 있어? 응? 1번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 달성 불가. 2번은 잘한다. 통계 작성을 위해서 누구인지 알 수 없는 형태로 조사하는 경우. 세 번째,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서 하는 자. 자, 1번하고 3번의 포인트. 1번, 3번.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서 조사할 때는 뭐 해도 돼? 조사한다고 미리 통지 안 하고 그냥 바로 찾아가서 이렇게 조사하려고 합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조사 실시하면 되잖아. 응? 따라서 자 1번을 전체적으로 다시 분석해보면 조사를 실시하려고 하는 행정위원장은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 기재해서 사전 통지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응?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서 조사하는 경우라든지 미리 통지하면 사전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 등에는 그 박스 바로 위에 뭐야? 응? 조사 셋째 끝에 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서면을 제시하거나 또는 조사 대상자에게 구두로 통보하고 조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응? 자, 그 다음에 방가로 3번 밑으로 내려갑니다. 조사 연기 신청. 그러면 언제 조사한다고 7일 전에 통지받은 조사 대상자는 그날 나 해외여행 가는데 조사 날짜를 연기해달라 신청할 수 있고, 그죠? 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연기해준다 하는 얘기입니다. 응? 여기는 그냥 연기 신청할 수 있다. 응? 이거에만 포인트를 두면 됩니다. 응? 자, 그 다음에 연기 신청은 동그라미 2번. 연기 신청은 어떻게 돼? 응? 기간과 사유가 포함된 서면을 제출해야 된다. 동그라미 2번. 구두로 하는 건 안 돼. 구두로 연기 신청은 안 되고 기간과 사유가 포함된 연기 신청서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망의 연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연기를 받아줄 건지 안 받을 건지 또 통보해 주게 돼 있죠. 여러분 행정조사 기록법은 다 숫자가 7로 통일이 돼 있어. 응? 그래서 공부하기는 쉬워. 다 7이야. 자, 그 다음에 방가로 4번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라고 나왔죠? 요거는 이거야. 이제 조사 대상자만 조사해가지고는 이게 뭔가 파악하기 힘들어. 그래서 이해관계 있는 이제 3자들 또 조사를 또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 그게 이제 3자에 대한 보충조사 얘기야. 응? 그러면 원칙 제3자에 대해서 이해관계 있는 3자에 대해서 조사할래도 원칙에 따르면 어떻게 돼? 사전에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응? 조사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또 이거 미리 통지하면 또 입 맞출 수 있어요. 제3자하고 원래의 조사 대상자하고 서로 입 맞추고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다. 이럴 때는 7일 전까지 사전 통지 안 하고 바로 조사할 수도 있다. 응? 그런 말이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읽고 지나가고요. 자, 방가로 5번이 중요합니다. 자발적인 협조를 받아 하는 조사. 응? 자발적인 협조를 받아서 하는 조사니까 1번 어떻게 돼? 아니 조사에 응할 것입니까? 질문 받고 당연히 거부할 수 있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건데 2번이 중요해요. 2번에 보면 조사에 응하시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답변이 없어. 조사에 협조한다, 동의한다는 건지 거부한다는 건지 아무 답이 없대. 아무 답이 없으면 뭐로 봐야 돼? 응? 거부한 거로 봐야 된대. 그래서 거부야. 동의가 아니라 거부로 본다. 응?
이거 얘기할 때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남녀 간에 사귀자고 했는데 아무 답이 없어. 나하고 사귀자 했는데 아무 답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동의로 봐야 돼? 겁으로 봐야 돼? 겁으로 봐야 돼. 그렇죠? 대답이 없다고 동의로 보면 안 돼. 옛날에는 동의로 취급했어요. 옛날에는. 응? 특히 이제 남자들이 여자한테 나랑 사귀자 그러는데 아무 말이 없다. 아, 이건 그래도 동의 쪽에 가까운 거야. 그래갖고 또 우리 옛날 격언 10번 치고 안 넘어가는 넘어갔다. 계속 대시, 계속 만나. 이제는 뭐가 돼? 스토커야. 이제 범죄가 돼. 상대방이 싫다는 의사를. 근데 이제 스토커 범죄가 되려면 지난 10월 초부터 10월 7일인가 17일인가부터 스토커 행위 처벌법이라는 법이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징역형 부과받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인가 어떻게 돼요? 스토커 범죄 많이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 싫다고 했는데 계속 따라다니거나 기다리거나 집 앞에 기다리거나 집 앞에 놓인 화분 같은 거 부수거나 하여튼 이런 거 다 스토커 범죄예요. 응? 그래서 이제는 뭐가 필요해? 남자든 여자든 한쪽이 자기 사귀자 만나자 그러면 싫으면 싫다고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했는데도 계속 반복적으로 따라다니고 만나자 요구하고 기다리고 이러면 이제 그거 신고하면 상대방 처벌됩니다. 근데 아쉬운 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많이 비판하면 돼. 이거는 신고를 해서 그 스토커 피해를 당한 자가 처벌을 원한다 그래야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어요. 만약에 신고를 했다가 마음이 변해서 저는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아요. 이러면 경찰, 검찰이 재판에 못 세워요.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걸 뭐냐면 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 요거를 한자로 반의사 불벌죄라 그래요. 그래서 법이 그렇게 정해놨어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스토커 범죄.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무료하는 목소리죠. 그러면 결국 스토커 범죄를 저지른 측에서 어떻게 하겠어? 응? 피해자한테 제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의해달라. 더 쫓아다녀. 본인이 못하면 막 가족들 동원해서 제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장 써달라. 합의해달라. 더 오히려 2차, 3차 피해를 더 줄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는 게 그게 맞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많은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폭력 범죄 있지?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범죄를 저지른 거로 인정되면 처벌합니다. 그것처럼 해놔야 된다 이렇게 말이 많은데 하여튼 반의사 불벌죄. 자 어쨌든 2번에 대답 없으면 겁으로 본다. 그거 하나만 잘 이해해야 돼. 그 다음에 의견 제출 동그라미 1번 조사 대상자는 아까 조사한다고 사전 통지받은 내용에 대해서 자기 의견이 있으면 의견 제출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거 하나 보면 되고 7번 조사 나온 공무원이 5만 불선한 데다 공정한 조사를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 행정기관장에게 조사원 바꿔달라고. 조사 공무원, 조사원 교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체 신청할 수 있는 사유, 공정한 조사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이게 사유예요. 공정한 조사 기대하기 어렵다. 이거 유일한 사유예요. 조사원 교체 신청할 수 있는 공정한 조사 기대하기 어렵다. 조사 나온 공무원이 너무 못생겼다 이런 거는 교체 신청 사유가 안 되고 공정한 조사를 하지 않는다. 이럴 때 행정기관장에게 조사원 바꿔달라고 교체 신청할 수 있는데 조사원 교체 신청은 두 번째 마지막 줄에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신청해야 됩니다.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구두로는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사원 바꿔달라고 교체 신청했는데 그럼 반드시 교체해 줘야 될까? 조사원 교체해달라고 하는 게 이게 아마 괜히 조사를 지연시키려는 목적일 수도 있어요. 그죠? 조사원 바꿔달라고 해서 바꿔줬더니 또 얼마 있다가 또 다른 사람으로 또 바꿔달라. 이렇게 해서 계속 지연시킬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안에서만 바꿔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읽어보면 조사를 지연시킨 목적 이라든지 이렇게 타당한 이유가 없다 그러면 교체 안 해줘도 돼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교체해주게 돼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2항하고 3항을 묶어서 실제 시험에 쓰인 문장이 이래요. 예전에 조사원 교체 신청이 있으면 행정기관장은 즉시 교체해야 한다. 교체해 주어야 된다. 맞습니까? 교체 신청이 있으면 즉시 교체해 줘야 돼? 조사원 교체 신청이 있으면 즉시 심사를 하고 타당하다 인정되면 그때 교체해 주게 돼 있는 거야. 그죠? 바로 신청 있다고 즉시 교체하는 거 아니죠? 응? 그 점을 유의하면 되고, 그 다음에 조사권 행사 제한이라는 부분은 특별한 건 없고요. 자, 1항을 보면 조사하는 공무원은 아까 조사한다고 사전 통지서 보내지 원칙적으로. 사전 통지서에 뭐뭐 조사할 거다라고 기재하게 돼 있단 말이야. 그 조사한다고 사전에 발송된 사항에 한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걸 원칙으로 하되, 다만 현장에서 사전 통지와 관련돼 있지만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래? 조사 대상자에게 또 이제 추가 조사의 필요성과 조사할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나 또는 말로다가 통보할 수 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랬죠? 네, 읽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조사받는 대상자는 법률가, 회계 전문가, 뭐 변호사나 회계사나, 세무사나 이런 사람들 조사 과정에 입회시킬 수 있고 의견 진술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여러분이나 나 같은 서민한테는 이게 해당이 될까? 이것도 돈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변호사, 자기 변호사를 평상시에 변호사를 선임해놓고 돈 받는 사람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이나 자기 뭐 조사받게 됐을 때 변호사 부르고 하지, 그지? 자, 3항에다 포인트를 두세요. 3항에 조사 대상자와 조사하는 공무원은 조사 과정을 녹음할 수도 있고 녹화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느 범위까지 녹음, 녹화할지는 서로 협의해서 정하라고 돼 있어요. 3항 공부합니다. 자, 마지막 9항 공부합니다. 9항 조사 결과 통지. 조사 마치고 나면 조사 결과 확정으로부터 며칠 이내에 조사 결과 통보해 주래. 대상자한테. 역시 7일 이내. 자, 행정조사 기법법 다 7이에요. 7. 자, 그 다음에 6번째 자율관리체계 구축이라고 그랬지? 자율관리체계 구축에서 방가로 1번 자율신고제도. 조사 대상자들이 조사할 항목에 대해서 스스로 신고하는 제도 운영할 수 있대. 별건 없지? 그러면 동그라미 2번 행정기관장은 조사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해온 내용이 거짓이라든지 믿지 못하겠다든지 이런 경우를 빼고는 자율적으로 신고해온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고 조사에 배신할 수 있다. 가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이거나 신뢰할 수 없다. 그러면 신고해온 거 무시하고 조사 나갈 수 있는 거고, 그지? 네, 뭐 별건 없죠. 그리고 방가로 2번 자율관리 체제라는 건 이런 거지. 예를 들면 여기 뭐 주안역 여기 무슨 동네 무슨 술집 하는 업자들끼리 뭐 연합회를 만들어가지고, 그지? 우리 구역, 이 관할 구역 여기에 있는 업자들의 연합회를 만들어서 우리는 자율적으로 뭐 하겠다. 뭘 안 하고 제대로 법 지키는 노력을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연합회에서 협회에서 점검하겠다. 그리고 뭔가 안 지켜지는 업소가 있으면 우리가 자율적으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그래도 안 지키면 진짜 행정기관에 고발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자율적인 단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행정기관이 이제 권고도 하고, 그걸 잘하는 그런 연합회, 협회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그러면 조사 대상 업자들에게 세금 감면을 해준다든지, 그지?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근거를 규정해 놨어요. 별건 없어. 그걸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방가로 3번까지 그런 내용이 있고, 자, 쌍가로 6번 행정조사 점검과 평가. 거기 자, 주어만 유의해야 되세요. 주어. 아까 행정조사에 대한 총괄 업무는 국무조정실장이 맡고 있어요. 그죠?
아까 연간 조사계획 행정위원회 작성해서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게 돼 있잖아. 국무조정실장은 여기다 비춰줘. 이거를 갖다가 뭐 예를 들면 국무총리라든지 뭐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바꿔낸단 말이야. 국무조정실장은 여기를 표현이고 각 부처의 각 행정기관의 행정조사의 효율성 이런 걸 제거하기 위해서 각급 행정기관의 조사 실태, 공동조사를 실시하는지 현황, 중복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건 아닌지 등의 확인,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평가한 뒤에 마지막에 누구한테 보고하래요? 국무회의와 대통령한테 보고해야 됩니다. 응? 그 국회는 아니에요. 응? 장관들 모이는 국무회의와 대통령한테 보고해야 된대. 응? 문장의 주어 국무조정실장은 점검하고 평가한 뒤에 국무회의와 대통령한테 보고해야 된다. 국회에 보고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좀 다 나왔던 거 아니면 나올 가능성이 많은 거 조금 더 해봤어요. 응? 이게 다야. 이 이상 벗어나지 않고 나옵니다. 문제. 응? 자, 오늘 공부한 것들 원래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 중에 대집행 아주 출제 빈도가 높아. 대집행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응?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나왔지. 그 다음에 행정조사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직접강제, 강제징수 그 다음에 뭐 있었지? 즉시강제는 빈도수는 적어요. 그렇지만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데 안 할 수가 없는 영역. 응? 뭐 알아둬야 돼. 자, 그러면 쉬는 시간을 갖고 오늘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최근 문제, 응? 최근에 나온 문제를 역순으로 해서 9급, 7급 이상 문제에서 20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